저희가 준비한 일의 주인공은 과연 뭘까요?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지금부터 만나볼 주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번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초청하고 싶다, 초대하고 싶다는 입장을 알려와서 지금 대통령실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관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튼튼한 한미 동맹 구축이 먼저입니다. 실용 외교로 포장한 그러한 언어로 가볍게 승낙한다면 저는 큰 외교에 있어서 패착이 될 수 있다. 지난번 나토 불참과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지난 과거 첫 외교 데뷔 무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잠깐이라도 만나지 못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외교 활동들을 조율 중인데 최성 평론가님, 네. 중국에서 초청하라 전승절 때 와달라라는 초청을 한 건 맞는 모양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0년 만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사실 이 전승절 행사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항일 투쟁을 이제 승리로 이끈 것과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이제 홍보하는 건데 예. 사실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근데 서구권 하나도 없어요. 주로 이제 비서구권에다가 사회지구 국가들의 정상들 참석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고민할 수는 있겠으나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기 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과거 반면 그때 그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전승절 행사에 갔다가 한미 관계도 불편해지고 일종의 중국 관계도 그렇게 성과가 없어가지고 예. 역풍만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디테일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손익계산을 통한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전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영상이 바로 딱 10년 전에 2015년에 저렇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승절 관람을 위해 베이징을 찾았을 때 모습도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대통령실은 안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오늘 오후에 저희 뉴스탑10 바로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일단 공식 입장은 조율 중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내부적으로 당연히 조율 중일 거고요. 그리고 입장 자체도 조율 중이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 봅니다. 사실 뭐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은 만나지 못한 상황이고 사실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고민은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라는 기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저는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또 중국에게도 또 외교적으로 결례가 되어서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국익을 중심으로 놓는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익이라면 뭐 아까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뭐라 그랬냐면 본인 SNS에 외교 정책 우려를 부식시켜야 되니까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라고 했고 아까 최성 평론가도 그랬고 뭐 야권에서도 지금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익상으로는 안 가는 게 맞다. 윤기찬 부위원장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나름 승부수를 던져서 당시 외교로 전승을 갔지만 아까 최수영 평론가 말처럼 실제로 한미 관계가 그리 썩 좋아졌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도 전승절 불참이 맞는데 뭐 소통 중이다 조율 중이다 아직 입장을 대통령실도 정하지는 못한 겁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지만 사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하고 어떤 협상도 안 했거든요. 그게 또 뭐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 또
경색됐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 저런 전례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경주에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전승절 행사가 먼저고 그 에이펙이 뒤라서 품앗이 정상회담이 사고 방문이 좋을 건데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고민을 안 하셨을 텐데 한미 정상회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라서 아마 이 대통령께서도 언급은 조심하지만 안 갈 가능성이 저는 뭐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우리의 외교 상징성, 특히 이제 전승절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근데 중국 내부 얘기도 이와 무관치 않아서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최재성 평론가님, 최근에 뭐 중국 내부는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이른바 시진핑 주석 실각설이 나왔는데, 아예 뭐 보란 듯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참모들 불러놓고 회의하는 모습까지 중국 관영 CCTV가 공개를 하긴 했지만 왜 계속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 실각설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개는 얼마 전에 참모들과 회의하는 게 공개됐지만 실질적으로 동선과 그 공개 행사가 뜸해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일극 체제라는 중국에서 과연 예. 시진핑의 리더십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이 의심이 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 가지 취지를 좀 종합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저렇게 실각설이 있는 시진핑 주석과 파트너 삼을 리도 없고 특히나 전승절을 지금 앞두고 시 주석의 위상이 흔들린다 그러면 전승절 못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거는 중국 사회의 폐쇄성과 그러니까 접근성에 대한 불가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호사가들의 전 얘기들이 아닌가 싶고요. 외교적으로 저는 사실 맞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취임 이제 한 달을 맞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히 여러 시험대가 외교 부분인데, 중국 전승절에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뉴스 탑10 오늘 1위였습니다.